아, 이제 회사 생활도 오래 했고 슬슬 은퇴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창 일할 땐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은퇴 후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막상 현실은 기대와 너무 달라 낙담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전업 투자로 뛰어드는 순간 마치 우리가 생각했던 안락한 노후라는 판타지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은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시나리오도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정년이 되어 떠나든 조기 퇴직을 하든 은퇴 후 삶을 앞에 두고 느끼는 불안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젠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투자에 매달리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누구에게나 성공적인 전업 투자자의 모습이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전업 투자를 결심했다.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실패 안 해. 라고 마음먹으셨더라도 그 사람들 역시 처음엔 똑같이 자신만만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적금보다 주식이 낫겠지 했다가 퇴직금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딱 떠오른 게 주식이었어요. 솔직히 주식으로 친구도 돈 벌고 TV나 인터넷에 보면 XX 기업 주식 몇 천 주 사서 수억 벌었다는 얘기 흔하잖아요. 저도 나도 이거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증권사 문을 두드렸죠. 이렇게 시작한 김모 60씨의 은퇴 후 삶은 시작부터 화려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는 장이 좋아서 김 씨도 꽤 짭짤하게 수익을 올렸어요. 매일매일 증권 계좌를 들여다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문제는 시장이 갑자기 급락장으로 돌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매수해둔 종목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는 걸 보고도 김 씨는 장기 투자하면 다시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텨보려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 종목이 수두룩했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날리게 됐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마음의 안정을 잃었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자다가도 내 주식이 또 빠지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핸드폰으로 시세 확인하고 말수가 점점 없어집니다. 애들한테는 괜찮다. 다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아요. 가끔은 내가 괜히 은퇴 후에 전업투자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다 망쳤구나 싶어서 스스로가 한심해지죠. 처음 주식에 진입했을 땐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전문 지식 없이 무작정 뛰어든 전업투자는 결국 커다란 손실과 심적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 부동산이 최고라면서요. 박모 58씨는 부동산이 답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은퇴 후엔 월세나 전세 수익으로 편히 살겠다. 이게 박 씨의 오랜 꿈이자 계획이었어요. 실제로 박 씨는 택지지구 개발로 인근 땅값이 크게 오르던 시기에 부동산으로 조금씩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다,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한다라는 말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죠. 그런데 막상 전업 투자가 되고 나니 일이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규제가 빡세졌고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대출을 껴서 사둔 부동산의 가격이 생각처럼 오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샀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몇 달째 빈집으로 놔둬야 했죠. 생각해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월급이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도 결국은 유지비가 든다고요. 세입자가 없으면 공실 관리비도 제가 내야 하고 대출이자도 나가야 하고
예상 못했던 잡비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자만 내다가 정말 한 달이 힘들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다면 그냥 무리하지 않고 작은 월세 집이나 차곡차곡 사놓을 걸 그랬어요. 박 씨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말을 맹신했고 그 믿음이 과도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수익은커녕 유지비로 생활비가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안정적 노후를 위해 투자했던 부동산이 오히려 박 씨의 노후 삶을 흔들어 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금방 먹고 빠지면 된다고 해서 코인 들어갔는데 한편 전업투자라는 말이 주로 주식과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조모 55씨는 주변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엔 코인이 대세다라는 말만 듣고 재테크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에 큰맘 먹고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슨 코인이 있고 시세가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친구가 야, 이거 한번 타면 대박나. 은퇴하고 두세 달만 알차게 투자하면 몇 배 뻥튀기 가능해라고 꼬시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싶었죠. 저도 노후 자금 좀 빨리 불려서 편해지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며칠 만에 몇십 %씩 올랐고 조 씨는 이거 물 들어올 때 노후 젓는다더니 딱 나한테 하는 말이네라며 신나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급락이 더 무섭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재가 악재로 돌변하고 순식간에 투자금이 반토막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밤에 코인 시세가 또 출렁해 있어요. 몇십 %씩 내릴 때도 많고요. 몇 번이고 지금이라도 빼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때마다 그래, 다시 오를 거야 하면서 물을 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한번 손실을 입고 나니 자존감도 뚝 떨어지고 남한테도 말 못해요. 괜히 쪽팔리잖아요. 왜 그렇게 무모하게 투자했냐는 소리 들을까 봐요. 조 씨는 애초에 지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이야기에 혹해 성급한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크게 벌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결국 리스크 관리 없이 과감한 베팅으로 이어지는 거죠. 전업투자 왜 실패가 많을까? 안정적 수입원의 부재.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된 수입원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수입을 투자로 충당해야 합니다.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 생활비까지 흔들리는 구조여서 마음도 덩달아 불안해지죠. 전문 지식과 정보의 부족. 퇴직 후 급하게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 전문적인 공부나 실전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때는 다 잘한다고 느껴도 한번 위기가 닥치면 방어 전략이 부족해서 크게 휘청이기 쉽습니다. 투자 심리와 감정 컨트롤의 어려움. 전업 투자는 생각보다 심리 싸움입니다. 자신이 투자금을 잃는 걸 견디기 어려운데 하필 그 돈이 은퇴 자금이라면 더더욱 멘탈이 무너집니다. 감정적 판단이 쌓이면 원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피드백 시스템 부재. 직장에 있을 때는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해도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가 피드백을 해주고 조직이 책임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업 투자는 100%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얻기가 힘들고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분산 투자와 보수적 접근. 은퇴 후엔 공격적 투자를 하기보단 최대한 자산을 지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한 분야에 몰빵하기보다 자산을 여러 군데로 나누고 작은 수익도 좋다는 마음가짐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꾸준한 공부와 정보 수집.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최소한 책이나 강의, 세미나 등을 통해 꾸준히 관련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수예요. 멈추는 용기 손절과 전략 수정. 투자 방향이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과감히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괜히 버티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쉽습니다. 안정된 현금 흐름 마련. 개인연금, 연금보험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 등 적더라도 일정한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생활비만큼은 투자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심적 안정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은퇴 후 전업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재무 설계사나 공인중개사, 금융 전문가 등은 다양한 사례와 통계, 시장 분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하면 되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업 투자에 뛰어들 수 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책임과 리스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은퇴 후라는 시점은 다시 큰 돈을 벌기 위해 도전하는 시기가 아니라 평생 모아놓은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김씨, 박씨, 조씨 사례처럼 시작은 누구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과가 모두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패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노년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은퇴 후 행복한 그림을 그리지만 그 그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현실적인 준비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상태에서 투자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 보시길 권합니다. 전업 투자라는 선택이 정말 최선인지, 내 자산과 성향에 맞는지, 다른 보완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큰 돈을 빨리 벌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래 버티기가 은퇴 후에는 훨씬 중요한 가치일 테니까요. 자, 이제는 은퇴 후 전업 투자에 대한 환상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올바른 판단이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은퇴가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50대와 60대가 되면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생활비입니다. 젊을 때는 한 달 한 번 들어오는 월급으로 모든 걸 해결했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죠. 정기적인 수입 없이 나가는 돈만 계속될 때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막상 생활비를 줄이려 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고민만 깊어지고요. 오늘 이야기할 50대 퇴직 부부의 사례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현실일 겁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줄줄 새는 50대 퇴직 부부, 한 달 생활비에 숨겨진 비밀. 퇴직 후의 생활은 한마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설렘이 아니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진 뒤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데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생활비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줄이고 은퇴 후의 삶을 계획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례 1. 월세냐 자가냐 주거비의 덫. 퇴직한 김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큰 도시에서 월세로 거주해 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월세를 살면서 한 달에 120만 원이라는 고정 주거비가 들어가고 있죠.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 집 마련을 미뤘지만 결국 매달 나가는 월세가 은퇴 후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해결 방법. 김씨 부부는 대도시를 떠나 중소도시의 전세로 이동했습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의 일부를 사용했지만 매달 빠져나가던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니 숨통이 트였습니다. 만약 자가주택 마련이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이나 LH 전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거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비의 큰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2. 자식은 독립했는데 아직도 부모 돈을. 50대 퇴직 후에도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씨 부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월급이 적어 생활비를 거의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두 자녀에게 들어가는 식비, 용돈, 그리고 각종 생활비가 한 달에 8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박씨 부부는 아이들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상황을 유지해왔죠. 해결 방법. 박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현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생활비를 분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간의 금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례 3 취미가 아니라 지출이 된 여가비.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 최 씨 부부는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영화, 연극, 골프, 맛집, 탐방 등으로 한 달에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취미생활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계부를 작성해보니 여가비가 지나치게 많아져 오히려 생활비를 압박하고 있던 것이죠. 해결 방법. 최 씨 부부는 자신들의 여가비를 가치 소비로 전환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센터 강좌를 찾아서 영화와 음악 감상을 시작하고 골프 대신 동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즐기며 건강과 취미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돈이 덜 드는 취미생활로 바꾸니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여전히 여가를 풍족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50대 퇴직 부부가 기억해야 할 생활비 관리 팁? 고정비를 줄여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주거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을 꼼꼼히 살피세요. 불필요한 항목은 없애고 공공서비스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노후 준비는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 점검. 본인의 소비 습관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소비를 줄이되 삶의 만족도는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가계부 작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부부의 생활비 관리.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은퇴 후의 생활은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돈이 새는 곳을 찾아 이를 막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자신의 현재 생활을 점검하고 필요한 변화를 과감히 실천한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노후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매달 나가는 돈을 통제하고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몰라서 힘든 거다라는 말처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 칼럼. 돈 새는 구멍만 막아도 노후는 달라진다. 퇴직 후의 삶. 그 시작은 누구나 낯설고 불안합니다. 한 달 한 번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 생활비 관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정비. 가장 먼저 줄여야 할 핵심 영역. 퇴직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월세, 관리비, 차량 유지비 등에서 불필요하게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정비는 한번 설정되면 관성처럼 유지되기 쉬운 비용입니다. 특히 5060대 부부에게 주거비와 차량 유지비는 두 가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사례 1. 20년 된 자동차, 정말 필요한가? 박 씨 부부는 퇴직 후에도 2대의 차를 유지하며 매달 30만 원의 기름값, 10만 원의 보험료, 그리고 간간히 수백만 원씩 드는 정비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지금 2대의 차가 정말 필요한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죠.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차량을 한 대로 줄이거나 지역 이동이 적다면 대중교통이나 소형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차량 유지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한 대를 처분하고 남은 차량은 경차로 교체했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자 그 돈을 다른 생활비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가비. 취미와 사치의 경계를 넘지 말라. 많은 퇴직자들이 은퇴 후 생긴 여유 시간을 취미생활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는 긍정적이지만 여가비가 과도해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골프와 해외여행에서 동네 산책으로.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이제는 우리가 즐기며 살 때야 라는 마음으로 골프와 해외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평균 50만 원의 골프 비용, 1년에 몇백만 원씩 드는 여행 경비는 결국 저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죠.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지역 문화센터, 공원 걷기, 봉사활동 등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만족감 높은 여가 활동이 많습니다.
김 씨 부부는 골프 대신 동네 산책과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여가비가 줄었지만 건강과 행복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자녀 지원비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많은 5060대 부모들이 퇴직 후에도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반대로 자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자녀의 독립을 도와라. 최 씨 부부는 퇴직 후에도 결혼하지 않은 두 자녀와 함께 살며 월 평균 70만 원 이상을 자녀를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는 부모의 노후 준비를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자녀와의 금전적 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자녀에게 현실적인 경제 독립 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부모와 자녀 모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세요. 최 씨 부부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식비와 공과금을 일부 분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차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노후 생활비 관리의 핵심 원칙. 퇴직 후의 생활비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아낀다는 강박이 아닌 가치 있는 소비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라. 한 달 동안의 지출을 기록하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 어디에서 줄일 수 있을지 파악하세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정리하라. 사용하지 않는 헬스장 멤버십, 구독 서비스 등을 점검해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세요.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하라.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기보다 가족, 친구와의 시간이나 봉사활동 같은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하세요. 이는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곧 삶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생활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위 사례의 부부들이 고정비, 여가비, 자녀 지원비를 줄이며 재정 상태를 개선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같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편히 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돌아보고 자신의 재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며 작더라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미래에 큰 행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걱정 없는 삶,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 노후의 행복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당신의 한 달 생활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50대 대기업 부장, 은퇴 후 캠핑카에서 눈물. 꿈꿨던 자유의 대가는 처참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 역시 직장을 다니면서 언젠가 퇴직하면 뭐하고 살지? 하는 고민을 자주 했어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운 느낌은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실 속 은퇴의 문턱에 다다르면 그 자유가 생각보다 큰 책임감과 막막함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실제로 그 시기에 들어서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50대에 접어들어서 은퇴를 하는 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직업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드디어 자유다 하는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이걸로 끝인가? 라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기도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엔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재취업이 쉽지도 않으니까요. 오늘은 은퇴하면 캠핑카를 하나 장만해서 전국을 여행하겠다. 라는 큰 꿈을 꿨다가 실제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서론 삼아 전반적인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가 단순히 캠핑카 잘못 샀더니 고생이 심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왜 은퇴 후의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 꿈꾸던 캠핑카 라이프의 함정. 나는 50대 대기업 부장 출신이에요.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았고 퇴직금도 꽤 모았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회사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살아보겠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 꿈의 시작이 캠핑카였어요.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여유를 만끽하고 싶었거든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평생 힘들게 일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나중에 은퇴하면 좋아하는 것 마음껏 하면서 살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분에게도 그 꿈이 캠핑과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캠핑카를 구입하고 나니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라더군요. 유지비부터 각종 소모품 비용,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나 수리비까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들어가는 유류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여행만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은 아내와의 입장 차이도 있었고요. 이렇게 소비만 하는 게 맞나? 우리 노후 자금 금방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아내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왔던 거죠. 결국 이분은 캠핑카 생활을 접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다소 큰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해요. 퇴직금의 일부를 날렸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본질은 캠핑카가 아니라 은퇴 후 재무 계획과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 설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을 현실로 옮기면서 겪게 된 시행착오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은퇴 후 뭘 하고 싶다는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용 추산, 리스크 관리, 배우자나 가족과의 협의 등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모은 퇴직금이 남의 것이 되는 데는 정말 순식간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흘러나간다. 사실 사람은 먹고 사는 데에도 돈이 듭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연금이나 저축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은퇴 후에도 꾸준히 지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집수리 비용, 자녀나 손주에게 들어가는 비용 등으로 지출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어차피 앞으로 일하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모은 자금을 가지고 잘 운용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지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vs 실제로 가능한 일, 필요한 자금 vs 현재 내가 가진 자금, 자녀 지원 여부, 주거 형태, 대출 상환 여부 등등.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난 결국 매달 얼마 정도 써야 하겠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일단 은퇴하면 좀 쉬어야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커서 이런 구체적인 계산을 미루고만 있어요. 그게 결국 은퇴 후 충격을 만드는 원인이 되죠. 3. 실제 사례 3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삶에서 어떻게 해야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어체 형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55세 은행 지점장 출신, 부동산 임대 수입에만 기대었다. 저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어요. 당연히 금융 쪽엔 자신이 있었고 부동산도 꽤 일찍 사둬서 임대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부동산 임대로 편하게 살 줄 알았죠. 뭐 일정 기간은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공실이 생기면서 수익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때까지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데 그때부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수익의 분산이 안 됐던 게 문제였어요. 임대 사업에만 집중하고 다른 수익 창출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부동산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수입도 끊겨서 생활비 충당조차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와서 재취업하기도 쉽지 않고요. 결국엔 손해보더라도 급히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봤다고 해요. 은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하는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다고 하더군요. 이 60세 자영업 은퇴자, 여행 다니며 살고 싶었으나 건강 문제로 제동,
평생 식당 운영하다가 60에 은퇴했어요. 주말도 없이 일만 해서 은퇴하면 무조건 세계 일주하리라. 가 제 꿈이었죠. 실제로 퇴직 후에는 당장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다녀오고 나서 병이 확 와버리더라고요. 젊을 때 무리했던 게 쌓인 건지 관절이며 허리며 여기저기 아프고 치료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여행을 위해서 자금을 적립해 두긴 했지만 건강 비용까지는 예상 못했던 겁니다. 병원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 줄 몰랐어요. 한번 입원하니까 훅 가더라고요. 결국 계획했던 1년간의 세계 일주는커녕 병원비의 대부분의 여유 자금을 써버리고 말았죠. 그때 깨달았죠. 건강 관리를 미리 해뒀어야 했다는 걸. 은퇴 후엔 평소와 달리 활동량이 증가하거나 여행, 취미 등 반대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집에서 주로 생활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게다가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은퇴 전에 건강을 챙기고 어느 정도 치료비를 대비해 두는 것,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58세 대기업 연구원, 자녀 교육비에 발목 잡혀 재취업 고민.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을 땐 대우도 좋았고 오래 일한 덕분에 그래도 퇴직금도 꽤 받았어요. 아, 난 이제 몇 년 정도는 편하게 살겠다 했는데 문제는 애들이 아직 대학 등록금이랑 유학비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큰아이는 이미 미국 쪽으로 유학을 가 있었고 둘째도 곧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이분은 은퇴를 눈앞에 두고도 자녀 교육비에 대한 대비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막연히 회사 다닐 때는 월급으로 퇴직금으로 때우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결국 이분은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작은 연구소나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가 그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당장 애들 학비가 막히니까 어쩔 수 없죠. 좀 더 일찍부터 자녀 교육비를 철저히 준비해둘 걸 후회하고 있어요. 4. 은퇴 준비 이렇게 하면 좀 낫다. 위 사례들을 보면 은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일 안 하고 쉬어도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큰 변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실질적인 준비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재무계획 수립, 월 평균 생활비, 고정지출, 예비비, 보험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투자 수익 등 들어올 수 있는 금액 확인. 부족분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은퇴 후 일정 기간은 추가로 일을 할지 혹은 지출을 더 줄일지를 결정. 라이프 스타일 설계. 은퇴 후 하고 싶은 취미나 여행 혹은 창업 계획이 있다면 구체화. 하고 싶은 일 vs 실현 가능한 일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긴 뒤 비용 추산.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배우자가 원하는 삶, 자녀 상황 고려. 위험 관리. 건강 문제 대비 꾸준한 운동, 정기검진, 보험 보장 범위 점검. 경제적 위험 분산.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 분산. 예기치 못한 일사고나 질병, 가족 문제 등에 대비한 비상금 마련. 지속적인 자기 개발.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 재취업이나 파트타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 활동, 봉사, 동호회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 유지. 5. 캠핑카에서 흘린 눈물. 그 이후. 다시 처음 이야기에 등장한 대기업 부장님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이분은 결국 캠핑카를 처분했지만 그 뒤로 모든 걸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은퇴 초기에는 더 이상 회사에 안 나가도 된다는 해방감에 모든 걸 내려놓고 외부와 단절해버린 듯한 삶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캠핑카 생활이 예상대로 되지 않자 그 충격도 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경험을 계기로 오히려 깨달았대요. 아,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방에 뛰어드는 건 너무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후에는 캠핑이나 여행을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여유를 즐기면서도 일정 부분 소득을 만들어낼 방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컨대 지인들과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말마다 캠핑 투어를 운영하고 가끔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야기를 공유하며 소소한 수익도 얻고 있죠. 그분 말씀이 은퇴라고 해서 삶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해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공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지는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더라고요. 6.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라는 건 새로운 인생 챕터의 출발선이에요. 50대, 60대가 되어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가 더 큰 과제로 다가오는 셈이죠. 그리고 그 과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돈, 시간, 건강, 관계,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준비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난 아직도 막연하게 은퇴 후 여행 생각만 했는데 준비가 좀 필요하겠네.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요양비 같은 변수도 고려해야겠구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단 말, 이제야 실감이 난다. 이런 느낌이 드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직 은퇴가 몇 년 남았든 이미 은퇴를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든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 될 테니까요. 우리 모두 은퇴 이후에도 후회나 막막함 대신 조금 더 단단한 계획과 현실적인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캠핑카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에 허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마저도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은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꿈꿨던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준비도 꼭 함께 챙기시길 바라요. 만약 내게 주어진 자원이 적다면 규모를 조금 줄여서라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인생은 꼭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은퇴 후 삶이 처참하다에서 끝나지 않도록 다 같이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은퇴 후의 삶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봅니다. 여유로운 여행,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나만의 취미생활.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은퇴를 앞둔 이 시기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은 누구에게나 공감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상위 10%는 넉넉한 자산으로 편안한 은퇴를 누릴 수 있지만 중산층은 그 격차를 체감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비와 부채의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50대라면 혹은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과연 이 격차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시죠. 50대 은퇴 후 더 극명해진 빈부격차. 상위 10%의 자산 비밀 vs 중산층의 충격적인 현실. 1. 은퇴 후에 달라진 풍경 격차의 시작.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격차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격차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자산이 넉넉한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즐기지만 중산층이나 그 이하의 사람들은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할 현실에 직면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를 준비하지 못한 탓에 퇴직금으로 자녀 교육비와 부채를 갚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그의 대학 동기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투자와 자산 관리를 했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연금으로 넉넉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은퇴했지만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2. 사례 1 상위 10%의 자산 비밀.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은 대개 자산 관리와 투자에 능숙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고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박 씨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그는 30대에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 수익을 얻었고 이후 이를 발판 삼아 상업용 부동산까지 투자 대상을 넓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여행, 취미, 봉사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3. 사례 이 중산층의 충격적 현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이 씨는 공기업에서 일하며 남부럽지 않은 월급을 받았지만 자녀 유학비와 주택 대출 상환에 대부분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 결혼 지원비로 퇴직금을 사용해야 했고 결국 남은 돈은 쥐꼬리만 한 연금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 다니는 동안 돈이 제 손에 잠깐 머물렀다가 금세 사라졌어요. 은퇴 후에는 돈이 없는 현실이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4. 사례 3 은퇴 준비를 미리 한 50대. 반면 비슷한 소득을 가졌지만 다르게 준비한 정 씨의 이야기는 희망적입니다. 정 씨는 50대 중반에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생활비를 줄이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소형차로 바꾸고 취미생활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산책과 독서로 바꿨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주식과 ETF에 투자하며 장기적인 재테크를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줄이는 게 불편했지만 이게 습관이 되니 돈을 모으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왜 격차가 더 커질까? 은퇴 후 격차가 더 커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수익원의 차이 때문입니다.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중산층은 일자리를 잃으면 수입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6. 어떻게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이제 문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50대, 60대라도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소개합니다. 자산 점검하기 자신의 자산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세요. 또한 남은 자산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투자나 재테크를 찾아보세요. 생활비 줄이기 현재 생활비를 분석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보세요. 사소한 소비 습관이 은퇴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득원 확보하기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기술을 배우세요. 최근 많은 50대, 60대가 재취업이나 강의, 상담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7. 마무리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나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자산을 점검하며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계획하세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격차는 더 극명해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유롭고 풍요로운 은퇴를 위해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50대 은퇴 후 더 극명해진 빈부격차. 전문가 칼럼 준비 없는 은퇴의 함정과 해결책. 은퇴 격차의 진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여러분, 은퇴 후 더 극명해진 빈부격차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똑같이 일했는데 은퇴 후에는 이렇게 다를까? 답은 간단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무척 현실적입니다. 바로 은퇴 준비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2030대부터 언젠가 은퇴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가 성큼 다가오면 비로소 그 준비 부족이 현실로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 깨달아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시각 은퇴 후 격차가 커지는 이유.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 격차가 단순히 자산의 크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산이 많으면 유리한 출발점에 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산이 10억 원이 있는 사람과 5억 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10억 원이 있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이죠? 하지만 그 자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산을 투자하고
소득을 창출하지만 다른 사람은 퇴직 후 몇 년 안에 자산을 모두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금융 지식과 은퇴 준비 습관에서 옵니다. 사례 1. 준비된 은퇴의 성공 사례. 50대 초반에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한 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최 씨는 중소기업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큰 연봉을 받지는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생활비를 줄이고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 씨는 40대 후반부터 매달 소득의 20%를 주식과 ETF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수익밖에 나지 않았지만 복리 효과와 꾸준한 투자 덕분에 은퇴 시점에 2억 원의 금융 자산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꾸준히 적립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은퇴 후에도 그 돈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주니 연금과 합쳐 충분히 생활할 수 있더라고요. 사례 2. 준비 부족으로 힘겨운 은퇴. 반면 준비가 부족했던 이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공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꽤 괜찮은 월급을 받았지만 자녀 교육비와 대출 상환으로 저축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매달 연금으로 180만 원을 받았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로 부족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은퇴 후에도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믿었죠.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정말 고달프더라고요. 사례 3. 남은 시간으로 기적을 만든 김 씨. 50대 중반에 은퇴 준비를 시작한 김 씨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그는 퇴직을 5년 남기고 본격적으로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동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하이킹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퇴직 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며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했습니다. 퇴직 후 김 씨는 자격증을 활용해 강의를 시작했고 매달 2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으며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작하고 실천하는 게 핵심이에요. 격차를 줄이는 실천 방안 전문가의 조언. 이제 중요한 건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라고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1. 자산 현황 점검. 현재 가진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저축하거나 투자할 금액을 설정하세요. 2. 소비 패턴 조정.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작은 절약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하거나 대형차를 소형차로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소득 창출을 위한 준비. 퇴직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자격증 취득, 재취업, 혹은 소규모 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4. 금융 지식 습득. 투자와 재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세요. 안정적인 금융 상품이나 ETF 같은 간접 투자 방법을 활용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보세요. 5. 생활비 최소화. 퇴직 후 생활비가 적으면 경제적으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소비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마무리.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산 점검, 소비 줄이기, 소득 창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지금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여러분의 은퇴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